이번에는 합성 측정의 형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합성 측정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수이고 하나가 척도입니다. 그리고 지수를 영어로 인덱스라고 부르고 척도를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영어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제 지표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지표하고 지수는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의 경우에도 이 합성 측정이 뭡니까? 합성 측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측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도 합성 측정이고 척도도 합성 측정이기 때문에 지수 속에도 두 개 이상의 지표가 들어가 있고 이 척도 속에도 두 개 이상의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지수하고 척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수는 뭐고 척도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100%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수와 척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지수의 경우에는 지표가 거기에 포함된 지표가 객관적인 성격을 지닐 경우에는 지수라고 부르고 즉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표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지수라고 부르고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척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란 것은 경험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즉 객관적인 지표들로 구성된 합성 측정을 지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척도는 이런 그 내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런 성격을 지니는 지표들로 구성된 합성 측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구분하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거기에 포함된 지표가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표이고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척도는 거기에 포함된 그 지표가 주관적인 거, 즉 내면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나 그런 거 성격을 지니는 지표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이제 지표가 우리가 뭐 신문 방송이나 어떤 사회에서 많이 쓰인다고 한 것처럼 이 지수와 척도도 이 주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수란 용어하고 척도란 용어에 대해서 잘 익숙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수를 영어로 인덱스라고 척도를 스케일을 한다.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수와 척도를 사용하는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이제 유엔 여튼 유엔에서 인간 개발 지수란 것이 있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인데 인간 개발 지수가 영어로 HDI입니다. 이 H가 휴먼, 그 D가 이제 개발이니까 디벨롭먼트고 이 I가 바로 이 I가 지수인데 이게 뭡니까? 지수라는 것이 앞에서 이렇게 인덱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가 바로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개발 지수인데 이 인간 개발 지수가 뭐냐면 보시면은 평균 수명, 그리고 교육 수준, 그리고 소득 수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발 지수에는 평균 수명이라는 지표, 교육이라는 지표, 소득 수준이라는 지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평균 수명 딱 떨어지죠. 우리가 객관적이죠. 교육 수준 딱 객관적이고 소득 수준 딱 떨어지게 객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간 개발 척도가 아니라 인간 개발 지수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지수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지수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대전광역시 그 시청 앞에 옛날에 이런 게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행복지수 이렇게 경제행복지수 이 바로 지수가 이제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합성 측정의 하나인 지수 바로 그 지수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 홍보물에는 이렇게만 써있기 때문에 이 경제행복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튼간에 지수를 쓴 걸로 봐서 약간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표는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란 말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 그런 데 보면 지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뭐 엄마 지수, 여기 또 보면 또뭐 여성 지수, 어린이 지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엄마 지수, 뭐 여성 지수, 어린이 지수 그러면은 지수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표가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표겠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린이 지수 같은 거 보면은 뭐 유아 사망률, 초등학교 진학률 이렇게 등 네 항목이니까 여기가 이제 네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유아 사망률 같은 거 딱 객관적으로 떨어지죠. 또 초등학교 진학률 딱 객관적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 지수는 거기에 포함된 지표가 객관적인 거 우리가 딱 떨어지는 거 예,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지수하고 척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인데 경기 지수입니다. 여기 이제 지수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경기 지수인데 보시면은 총 이제 8개의 지표를 근거로 산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대전에서 경기 지수를 개발했는데 이 경기 지수가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경기 지수도 합성 측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전부 다 보시면은 여기 뭐 비농가 취업자 수, 또 뭐 수입액, 또는 뭐 신규 차량 등록세에서 전부 다 보면은 객관적인 거 딱 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경기 척도라고 안 부르고 경기 지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부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나는 항상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해놓고서 뭐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이렇게 자기가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보면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예, 약간 이제 내면적이고 심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표입니다. 지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화면에 현재 보면은 14개가 보이니까 이 부정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전부 다 보면은 그 주관적이고 뭐 정서적이고 그 내면적입니다. 즉 객관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걸 갖다가 부적응 지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부적응 척도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척도. 예. 그래서 이걸 갖다 뭐 부적응 척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적응 뭐 증상 척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은 뭐 이제 그 척도를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마음대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수는 객관적인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척도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 뭐 여러분들이 지수와 그 척도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성 측정에는 그 두 가지 이제 합성 측정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의 지표로 구성된 그런 측정 도구인데 합성 측정을 이렇게 지수와 척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수에는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척도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표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3장 합성 측정은 이것으로 땡땡땡 종을 치겠습니다. 예,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